저도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겠는데 식사 후배가 마시는 이유도 있나요?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봐서 잘 그 느낌을 모르겠는데, 밥 먹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밥 먹고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?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사실은 적어요. 어릴 때 한 번쯤 기억 있으실 거예요. 야, 얼른 밥 먹고 나가서 축구하자. 밥 먹고 뛰다가 어떻게 돼요? 아, 배가 아픈데, 이런 얘기 하는 경험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.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, 밥 먹고 1시간 이내는 운동을 세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단순히 걷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.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 식후에 무조건 걸어야 된다고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저도 식후에 좀 걸으십시오라고 권해드리는데, 걷는 거 정도는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살 걸으셔야 돼요. 그때는 천천히. 근데 달리기를 할 겁니다, 등산을 할 거예요, 막 팔다리에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식후에 1시간은 지나고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, 식사를 하고 나면요, 위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부숙이라는 일을 해야 됩니다. 음식을 썩히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밥을 먹어서 음식을 잘 씹어서 삼키면 위장은 효소랑 버무리기 시작합니다. 십이지장, 소장 이런 데로 넘겨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소화를 시키게 되거든요. 그럼 이 일을 할 때 혈액들은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? 위장 쪽에 가 있겠죠.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에 혈액이 줄어들까요? 머리나 팔다리의 혈액이 좀 줄어듭니다. 우리가 흔히 식곤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들이 이런 경우입니다. 위장이 특별히 약한 경우, 위장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음식을 넣은 경우에 식곤증이 생기게 되는데, 이런 의미로서 운동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팔다리에 혈액을 많이 공급하면서 일을 하라고? 소화가 잘 될 리가 없겠죠.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후에 운동해도 늦지 않습니다. 그럼 운동 말고 식사 후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. 제일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욕입니다. 샤워 말고 목욕인데요, 목욕을 하면 보통 따뜻한 물에 들어가겠죠.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. 몸이 열을 받고 그걸 통해서 열 배출을 하기 위해서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혈류들은 전부 다 체표 쪽으로 몰려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소화가 잘 되질 않아요. 최소한 이것도 30분에서 40분은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좋고요. 대표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게 그래서 뭡니까? 식후에 수영이에요. 수영은 따뜻한 물에서 안 하죠. 찬물에서 하죠. 찬물에서 하니까 안 그래도 몸에서 체온을 다 위장에 보내놨는데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근육 쪽에서 빨리 근육으로 보내줘 라고 하면서 소화가 더 안 되고 경련이 난다거나 큰일이 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. 물을 마시는 것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매운 거, 너무 짠 거 많이 먹고 나면 식후에 물을 많이 먹고 싶게 되는데요, 위장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들을 밥이랑 버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. 근데 거기다가 물을 많이 집어넣어주면 효소가 희석이 되겠죠. 식후에 특히 찬물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는 게 좋고요. 밥 먹기 전에 물을 많이 먹나요? 밥 먹는 중간에 많이 먹나요? 끝나고 많이 먹을까요? 물어보시는데, 식사 전후 중간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옳지 않습니다. 수분이 좀 적은 것들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너무 매운 거를 먹으면 물이 많이 당길 수 있는데요,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소화를 잘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, 요런 얘기 했다고 고구마 먹고 있는데 목이 메이는데 억지로 참으시는 분은 없겠죠. 목을 축여서 살짝 음식이 좀 넘어가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만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식후에 먹는 디저트, 달달한 거 많이 먹죠.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식후에 우리가 이제 과일을 먹거나 할 때는요, 정말 딱 한 조각만 먹어야 됩니다. 사과 한 조각, 딸기 2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, 일정 용량이 지나가면요,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생깁니다. 혈당이 순간적으로 확 치솟고요, 확 치솟은 이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식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에 디저트를 넣어주시면 좋고, 특히 식후에 탄산수, 탄산음료처럼 차갑고 탄산이 들어가 있으면 위장 자극을 하게 돼 있습니다. 피하시는 게 좋고요. 콜라를 먹어야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들어봤었는데, 위장에 탄산이 들어가서 울룩불룩한 자극을 하게 됩니다. 트름이 안 나올 때 콜라를 먹으면 트름이 나와서 좋아라고 하시는데, 이 실질적으로는 위장에 자극을 주고 있는 행동이거든요. 탄산도 위장에 안 좋고 콜라의 차가움도 안 좋고 콜라의 당분도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식후에 콜라 드시는 습관이 있으면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탄산이 어디에도 안 좋냐면 역류성 식도염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탄산음료 끊으시는 게 좋아요.
저도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겠는데 식사 후배가 마시는 이유도 있나요?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봐서 잘 그 느낌을 모르겠는데, 입에 텁텁한 느낌을 없앤다 그러시는데, 담배가 혈관을 좁히는 일을 많이 합니다. 순간적으로요.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을 좁히는데, 추울 때 혹은 밤에 식후에 이제 담배를 피시게 되면 뇌혈관 쪽이나 뇌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좀 좁아지거든요. 취향이라 그러면 막을 수 없지만 건강엔 어때? 그러면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. 그러면 운동을 할 때 식전, 식후 언제가 좋을까요? 요거는 딱 기억하실 게 뭐냐면, 나는 무슨 목적으로 운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근육을 늘릴 목적이에요. 근육을, 몸을 이렇게 좋게 만들 겁니다 라고 하시면 식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리고 소화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몸이 개입을 합니다. 근육이 향상되고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후 운동을 권하고요. 식전의 운동은 언제 권하냐면 감량을 하고 싶을 때 권합니다. 음식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에 있는 지방들을 자꾸 좀 꺼내쓰려고 그러는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살이 빠지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.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식전 운동, 나는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식후 운동을 하시고,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, 식전 운동은 살도 빠지지만 사실은 근육도 좀 빠지긴 합니다. 몸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 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대사도 같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좀 소비를 해가지고 몸에서 사용을 하거든요. 당뇨 환자분들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. 무조건 식후 운동입니다. 식전 운동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을 좀 천천히 떨어뜨릴 목적, 그리고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식후에 운동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식전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냐는 것들은요, 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. 식전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33% 정도 지방을 더 연소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식전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, 대신 식전 운동을 하면요 굉장히 배가 많이 고프게 됩니다. 이때 식사량을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돼요.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다이어트는 필패입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선생님, 저희 애는 밥만 먹여놓으면 그렇게 졸리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해요. 고3인데 공부하라고 먹을 걸 많이 줬더니 애가 맨날 잠만 자고 있어요. 여기 정답이 질문과 같이 들어있습니다. 밥을 먹으면 몸은 무엇을 한다 그랬죠? 식사에, 소화에 모든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.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면 잘 될 리가 없겠죠.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? 많이 먹고 많이 공부해? 옳지 않아요. 적정한 양을 좀 적게 먹고 공부를 하라 그러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. 먹자마자 졸리니까 자는 거 좋지 않아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우리 옛말에 먹자마자 누워서 자고 앉아있네. 먹자마자 누우면 뭐가 된대요? 소가 된다 그랬습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식사 후에 잘 때는 두 가지 자세로 잡니다. 엎드려 자는 분들이 있고요, 누워 자는 분들이 있는데, 엎드려 자면 위장이 압박이 됩니다. 소화장애가 생기기 쉽고요. 누워 자면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가 쉬워요. 위장이 밑에 부분에 딱 깔려서 적절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, 누워가지고 위쪽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위장관 손상이 오기 쉽겠죠. 그래서 식후에 자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. 꼭 식후에 주무시고 싶다고 하면 눕되 똑바로 누워 주무시되 상체를 30도 정도 세우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. 베개 같은 거를 여러 겹으로 쌓아가지고 거의 기대시는 것도 괜찮고요. 소파에 기대서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권하지 않음. 꼭 누워서 자고 싶으면 상체를 약간 세우고 주무십시오.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식곤증이 심한 분들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부터 하시는 거고, 많이 먹어서 부담되는 게 아니고 나는 소화가 원래 약합니다 하시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오늘은 식사 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, 식사 전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, 그리고 위장의 소화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건나물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